안녕하세요. 베이커리, 한식, 양식 모든 분야의 저당저염 레시피를 선보이는 마이나슈 셰프 코리아 MC 이혜원입니다. 저당저염 식습관, 건강을 위해 언젠가는 꼭 실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당저염 식습관을 어렵게만 느끼고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마이나슈 셰프 코리아에서는 세 분의 셰프님들께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저당저염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셰프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까까룰로 오너 셰프이자 국제 발효 포멘트 푸드 디렉터 대표인 김봉경 셰프입니다. 저는 지금 발효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식 메뉴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요리연구가 노고은입니다. 저는 참 쉬운 요리책 시리즈 저자이자 네이버 나우에서 매주 화요일, 일요일 요알못분들을 위한 라이브 요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쉽고 건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당저염 베이커리 메뉴를 알려드릴 배서영 셰프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서양식을 요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사찰 요리와 생채식을 공부한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건강한 가치를 굽는 비건 베이커리 홀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셰프님과 함께 저당저염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한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나슈 셰프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저당저염 요리는 양식 전문가 김봉경 셰프님께서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요. 지금 네. 굉장히 싱싱한 채소들도 나와 있고,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채소인데요. 네. 채소로 만든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채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은 짜투리 채소를 많이 보관해 놨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무 그리고 배추도 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다시마, 당근, 양파 이렇게 넣어서 만든 채소입니다. 채소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다니 정말 신기하고 네. 또 오늘의 요리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 신선한 채소로 제가 선보일 메뉴는 채소 토마토 스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요리를 선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요리인 만큼 좀 속이 풀리고 따뜻한 스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벌써부터 속이 따뜻한데요. 네. 자, 조리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셰프님께서 준비해주신 채소 토마토 스프의 저당저염 포인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소금과는 조금 다른 듯한데요. 누룩소금이라고요? 네네, 누룩소금인데요. 누룩소금은 발효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쌀누룩, 물, 소금 이 세 가지로 만드는 발효소금이에요. 네. 근데 이 누룩소금은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칠맛이 좀 생성이 되는데요. 감칠맛이 더해지면 소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소금은 일반적인 소금보다 적게 넣어도 감칠맛이 있고 네. 그리고 음식을 살리고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감칠맛은 높이면서 나트륨을 줄이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셰프님의 조리법을 따라가 보면서 누룩소금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봉경의 채소 토마토 스프.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방울토마토, 그리고 배추, 아스파라거스, 연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재료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게 그 양념 재료, 이거는 누룩소금하고 후추 이것밖에 없어요. 네,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자, 토마토 먼저 제가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이유는 안에 있는 토마토 과즙이 네. 조금 볶으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놀러 오고 할 때도 이렇게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스프라니까 또 신선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프긴 한데 조금 더 맛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네. 조금 더 해산물이나 이런 걸 좀 넣고 싶다 하시면은 홍합이나 네. 아니면은 바지락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더 이렇게 만드시면은 더 좀 시원하고 감칠맛도 더 높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배추인데요. 네. 지금 배추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는 섬유질이 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밑둥을 좀 잘라주시고 필러로 긁어냈거든요. 네. 벗겨냈는데 여기 이렇게 벗겨주셔야지 안 그러면 질겨서 드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네. 비밀이 보통 아스파라거스도 굽기만 하고 그렇죠. 질겨진 그대로 네, 뭔가 이상하다 레스토랑과 좀 다른데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근은 이제 스프 같은 데 드실 때 약간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넣어주시면 굉장히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거 더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요리를 알고 계셨다가 자녀 키우시는 분들 또 가족들끼리 같이 요리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썰 건 다 썰었고요.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 마늘은 되도록이면 그냥 이런 통 되어 있는 거를 으깨 주도록 할게요. 아. 다지셔도 되고요. 이렇게 으깨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네. 마늘은 너무 달궈지고 넣으면 금방 타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토마토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탈 것 같으면은 네. 불을 계속 불을 끄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불을 잠깐 껐다가 토마토를 넣고 다시 불을 켜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네, 저염 레시피에 중요한 이 누룩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오늘 채소 토마토 수프의 포인트는 누룩소금도 있지만 토마토를 오랫동안 볶아주는 거예요. 네, 조금 볶다 보면 얘가 뭉근해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렇게 조금 해서 즙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도와주는군요. 네, 그러면은 타지도 않고 맛이 훨씬 깊이 있는 맛이 나올 거예요. 약간의 후추도 조금 뿌려줄게요. 한 꼬집 네. 뿌려줘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약간 수분이 없어서 이럴 때 채소를 다 넣지 마시고요. 약간만 넣어가지고 볶는데 도움을 줄 정도로.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볶아주세요. 볶아주면서 계속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으깨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보면 많이 으깨졌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으깨졌으면은 이때 자 저희가 잘라놓은 배추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채소인데요. 채소는 2컵 반에서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네. 색깔하고 식감을 위해서 조금만 있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아스파라거스는 역시 식감이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색깔도 조금 중요해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지금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넣으면 색이 너무 조금 채소가 들어가고 나니까 양이 확 늘어났는데 맞죠? 이 네네. 정도면 몇 인분의 스프인가요? 이 정도면 거의 2, 3인분? 어. 네, 뭐 조금씩 드신다고 하시면 4인분 네. 정도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콤한 거를 요즘엔 좀 좋아하잖아요. 한국 네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페페론치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 항상 그 보면은 청양고추는 항상 집에 네. 냉장고에 있죠. 네네. 네. 청양고추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고춧가루를 좀 넣으셔도 돼요. 네. 고춧가루 넣으셔도 이제 되고요. 또 요즘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티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엄청 좋죠. 네, 네. 또 뭔가 따뜻한 음식 먹고 싶을 때 이 스프를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스프를 기다리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누룩소금은 네네. 혹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만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룩소금이 많이 흔치 않았어요. 흔치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누룩소금이라고 네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좀 염도도 네. 낮춰지기도 하고 감칠맛이 굉장히 높아져요. 누룩소금 얼른 오늘 바로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좀 넣어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아까 볶을 때 한번 넣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간을 위해서 넣을 거거든요. 볶을 때 넣으면은 각각 채소나 토마토에 좀 짠맛이 좀 가미됐기 때문에 더 소금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 3분의 2작은술. 네, 요정 한 작은술도 안 되게. 근데 요거는 이 정도로 이 양이면은 아까 후추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친구들 초대해서 얼른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것만 드셔도 좋은데 빵을 조금 곁들여 드시면 훨씬 네네. 좋아서 빵은 어떤 빵이든 상관없어요. 식빵이어도 괜찮고요. 바게트여도 괜찮고요. 이건 통밀빵이거든요. 빵을 뭐 접시에 담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올려두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채소 토마토 스프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자, 셰프님께서 정말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저당저염 요리는 한식입니다. 노고은의 장칼국수. 자, 노고은 셰프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앞에 보이는 식재료를 보니까 정말 든든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요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 요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극적으로 조리하지를 않아도 네, 충분히 칼칼하고 시원하게 속이 풀리는 장칼국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칼국수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자극적인 요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저당저염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 장칼국수의 저당저염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육수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육수를 깔끔하고 시원하게 끓이기 위해서 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다시마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겉에를 조금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닦아낸 다음에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통마늘 같은 경우도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반으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저는 3컵 반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인분 또는 1.5인분 정도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한 650ml 정도 됩니다. 육수가 끓여지는 동안 또 재료 손질을 할 거예요. 한식하면은 또 네, 빠질 수 없죠. 네, 대파가 빠질 수가 없죠. 네, 다음은 매콤한 청양고추죠. 네. 네, 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입니다. 네, 자연적으로 양파에서는 또 단맛이 또 우러나오기도 하고 애호박은 뭐 된장찌개나 찌개류, 국류에 많이 들어가는데 장칼국수에 애호박처럼 또 잘 어울리는 게 없어요. 네, 일단은 손질이 끝인가요?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장칼국수 안에 들어갈 이제 그 양념장이죠. 네. 양념장을 미리 섞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칼국수 하면은 고추장이 또 사실 메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고추장 양을 조금 많이 반 이상 줄였습니다. 네, 줄여서 다른 이런 채소라든지 다른 채소에서 조금 더 감칠맛을 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포인트, 예, 포인트. 네, 참치액. 네, 고추장 같은 경우는 좀 양을 줄였고요. 그리고 된장입니다. 된장도 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참기름을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이기 위해서 물을 조금. 일단 재료도 뭔가 주변에서 또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 많고 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한식 재료들인데 양념장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쉽고 건강한 요리. 네, 요알못 분들도 아마 따라 하실 수 있는 요리라서 오늘 이 레시피 보시면은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로 장칼국수나 한번 끓여봐야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두부면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또 풍부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면 요리 먹을 때 탄수화물 함량 굉장히 예민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면 요리는 먹고 싶지만 나 탄수화물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부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소고기 다진 육을 네.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볶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 볶냐? 겉에 고기 색이 변할 정도까지만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소고기 겉에 색이 다 변하면은 방금 전에 끓여놨던 그 육수를 부어줍니다. 양념장을 또 만들어놨잖아요. 네. 네, 양념장을 잘 풀어줍니다. 또 금방 풀리네요, 양념장이. 미리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잘 섞어놨기 때문에 금방 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뭐 된장, 고추장을 넣게 되면은 이거 푸느라고 또 금방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애호박이랑 썰어놨던 양파 그리고 두부면입니다. 네. 두부면을 넣고 두부면은 씻어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정말 맞아요. 간편해요.
또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부면 네. 구입하신 다음에 한번 헹군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치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 똑같이 간도 되면서 감칠맛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염 저당 맛있는 장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벌써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셰프님께서 오늘 만들어주신 장칼국수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 자 마침 또 배서영 셰프님께서 저당 구운 과자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당 저염 베이커리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늘 셰프님과 함께 다 같이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 자 셰프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서영의 비스코티. 네, 지금은 배서영 셰프님을 모셔봤는데요. 자, 저당 저염 디저트를 함께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빵과 디저트는 밀가루, 버터, 계란, 정제당 이런 재료들이 사용되어서 저당식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피하시는 음식인데요. 네. 하지만 나른한 오후에 달콤한 티푸드와 따뜻한 차를 곁들이는 행복 포기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례로 제가 소개해드릴 디저트는 비건 메밀 비스코티입니다. 비스코티는 약간 흔하지는 않지만 저도 시도는 해봤었는데 늘 실패했거든요. 자, 오늘 제대로 배워가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요 아마씨 가루를 물에 좀 불려둘 텐데요. 아마씨 가루는 비건 베이킹에서는 계란을 대체하는 재료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불려두시면 얘가 끈적끈적한 마치 계란을 이렇게 깨놓았을 때처럼 그런 질감으로 변하는데요. 그때 반죽을 시작을 하셔도 되고 조금 급하시다면 바로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호두와 무화과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견과류의 경우에는 생견과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견과류에는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물에 불려주시면 그 성분이 물에 빠져나옵니다. 건조 무화과를 사용하시게 되면 또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조 과일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두는 너무 잘게 다지지는 마시고 그냥 대충 씹히는 게 더 맛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2시간을 불려놨더니 써는 것도 정말 쉽게 썰리네요. 그럼요. 지금 3가지 가루류를 제가 미리 믹싱볼에 담아놨어요. 여기서부터 아몬드 가루, 그리고 주인공인 메밀가루, 여기가 타피오카 전분이에요. 여기에 천일염 소량 넣으시고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이제 빵을 부풀려 줄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 현미유를 사용할 텐데요. 버터 대신에 식물성 유지류인 현미유, 이렇게 오일을 넣으시고 나서 소보루 형태가 될 때까지 가볍게 섞어주세요. 소보로 형태. 네, 이 정도로 섞어주시면 충분하고요. 지금 입자가 보이시죠? 네. 입자가 고르게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스며들었으면은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호두랑 무화과를 투척해주시고 이분들을 여기에 또 한 번 더 투척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있는 형태인데 이제 여기에 이 재료들을 모두 넣어주시고 사실 베이킹 하면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기계를 막 구비해놓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좀 집에서 해보시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믹싱볼과 주걱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어프라이어로도 혹시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당연히 그 포인트를 고려해서 오늘의 레시피를 선택했죠. 이제 모양을 잡으실 때는 주걱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딱히 끈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모양 잡아주셔도 돼요. 이럴 때 아이들은 또 촉감놀이 겸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버터나 계란을 이용했을 때보다 반죽이 조금 촉촉한 느낌인데 맞나요? 좋은 포인트예요. 우선 메밀가루 같은 경우는 물을 만나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현미유를 사용을 해줘서 훨씬 더 촉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븐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오븐의 사양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구워진 비스코티를 잘라서 한 번 더 구워주실 거예요.
자르시는 두께는 원하시는 두께로 자르시면 되지만 또 너무 두껍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1cm에서 2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근데 잘 썰리네요. 안에 무화과가 덩어리로 있어서 잘못 걸리면 덩어리째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조심하시고요. 2차 베이킹은 몇 분 정도 하게 되나요? 2차 베이킹은 보통 140도에서 150 정도에서 한 2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온도를 낮춰서 2차 베이킹 시작할게요. 네. 네, 이렇게 2차 베이킹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잠시 후에 뵐까요? 네. 마이너스 셰프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당저염 방식으로 조리된 양식, 한식, 베이커리 요리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드셔보실까요? 먼저 양식과 한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어, 어떠세요? 한국인들도 먹기에 정말 좋은, 간이 잘 된, 근데 저당저염이었잖아요. 네. 셰프님 어떠신가요? 똑같은데요.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추방울 토마토를 넣었기 때문에 약간 신맛도 있기 때문에 간이 더 조금 염도가 좀 있게끔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나트륨과 당류라면 매일 만들어 먹어도 건강하면서도 맛은 또 챙겨가는 그쵸. 그런 맛이네요. 우와. 자, 우리 참치액이 함께 들어간 저당저염 장칼국수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어떠세요, 셰프님? 제가 장 베이스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도 너무 딱 좋고 너무 좋아요. 뭔가 떡볶이 대신으로도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장칼국수인데 떡볶이처럼 뭔가 모두가 좋아할 맛. 양념의 맛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저당저염 레시피로 만든 디저트 비스코티가 등장했습니다. 자, 비스코티 어떻게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셰프님? 네, 아주 바삭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함께 시식을 해볼까요? 건무화과가 바로 씹히는데 근데 건무화과가 너무 따뜻하고 되게 이 식감이 잘 어우러져요. 뭐랄까요? 바삭한데 그 안에 촉촉함이 느껴지는. 얼른 드셔보세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촉촉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거기에 무화과의 달달함까지 네. 굉장히 입안에서 다 같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맛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배부르고 맛있는 시간 여러분 함께 해보셨는데요. 자, 셰프님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네, 저도 정말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알게 된 레시피들과 같은 다양한 저당저염 레시피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저당저염 요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이너슈 홍보관에서 저당저염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당저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건강 셰프님들과 함께한 오늘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당저염 레시피를 알려주신 세 분의 셰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네, 오늘 마이너슈 셰프 코리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